여기 지구 단위 계획 매년 한 문제씩은 꼭 나왔고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전체적인 개념은 일단 좀 알았다고 보고 하나씩 시험 나올 걸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144페이지요. 자, 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아까 2000년도에 생겼으니까요. 기출 문제가 몇 문제 없겠죠. 그렇죠? 옛날 거 없잖아. 2000년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요 이제 의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책을 보면은 여러분이 밑줄 잘 쳐놨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거기 보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이것을 전부라고 틀리게 나온 문제만 무려 4문제나 돼, 기출 문제가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의 바로 가장 큰 특징은 일부 지역에만 수립해요. 그래서 봉천동의 또 일부 지역, 한남동의 일부 지역, 같은 지구 단위 계획인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일부라는 말이 핵심이고 전부로 바꿔서 쓰면 안 됩니다. 의의는 그대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구역을 지정하는 요 지정권자하고요.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요 수립권자가요. 수립권자가 같아요.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권자 같다. 누군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인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에다가 시장 군수예요. 시장 군수가 구역을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예전에는 여기 대도시 시장이었다가요. 대도시 시장 말고 시장 군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도시 시장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50만이 안 되는 시장이나 군수는 수립 못했거든요. 이 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럼 옛날 기출 문제는요. 시장 군수로 써가지고 틀리게 냈던 기출 문제가 정답이 없어졌어. 틀린 게 옳은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틀린 지문은 구청장은 나오면 안 돼. 구청장을 써서 틀리게 만든 문제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청장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나 계획 수립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은요. 자, 구역 지정이 나옵니다. 지정 대상 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지정 대상 지역. 첫 번째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도 되고 지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다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지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이제 세 번째요. 세 번째 도시 지역 외의 지역. 도시 지역 외의 지역.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은 어디예요?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말해요. 그러면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지정 대상 지역 크게 이제 셋으로 나누는데 우리 책을 보시면은 이제 144페이지에 의 나왔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라는 건데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면 되고 단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왔겠죠? 국토부 장관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정한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지구 단위 계획 수립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고요. 오른쪽에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나왔죠? 가끔 학생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박스 위에 문장을 물어보세요. 자, 임의적 지정 보시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선생님, 전부 나오면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전부는 틀린 게 아니야. 의의에서 전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고, 의의에서는 그 일부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역 지정은 요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고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박스 안에 거기 2번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나오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구역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정비구역 전부나 정비구역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나왔다가 틀렸다면 안 돼요. 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 박스에 보면 일단 1번에 용도 지구가 나왔는데 선생님 그 많은 용도 지구 중에서 왜 나열이 안 돼 있습니까? 용도 지구는 조례로 신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용도 지구를 다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용도 지구라고 써놨고, 기출 문제에서는 취락 지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취락 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취락 지구는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까지 1번부터 7번까지의 특징은 다 대규모 건축이 일어날 만한 지역들. 8번의 특징은요,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규제에서 해제되는 구역이에요.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규제에서 해제가 되니까 대규모 건축이 일어날 만한 지역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이렇게 읽어야 돼. 가운데 점이 찍혔을 때 어떤 분은 개발 제한 구역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저 끝으로 가서 해제되는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이에요. 그러면 용도 구역 4개 중에서 하나가 안 나왔죠. 뭐가 안 나왔어요? 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되는 구역은 지정 대상 지역이 안 돼.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왜 지정하지를 못하는가?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디다 지정했죠? 우리 지난주 공부할 때 공유수면이나 인접토지, 그러니까 바다 위나 그 인접토지에다가 이제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바다, 호수, 강이나 인접토지. 그러면 거기는요, 해제를 시켜줘도 대규모 건축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녹지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면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8번도 보시고, 8의 2, 8의 3은요, 최근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새로 추가해서. 8의 2,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 이게 핵심이에요.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이죠. 주상 복합 막 들어서고 개발되는 지역들을 말하고요. 8의 3은요. 교정시설, 군사시설, 이전 재배치. 그러니까 바로 용산 미군 부대 같은 이런 데예요. 예. 이전 재배치. 예. 이런 데가 다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을 쓰고 싶을 때 보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거 틀린 지문 써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런 것을 틀린 지문 쓰고요.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걸 또 틀린 지문 씁니다. 그래서 물론 틀린 지문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 틀린 지문들이에요. 의미가 있는 것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번에 이제 의무적 지정이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가 되는 건데 이 의무적 지정은요. 이제 둘로 나눠서 보는 거죠.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10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0만 제곱미터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나오는데 우리 공법 공부하다 보면 몇 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법 지문 하나를 보면은 주어가 나오는데 이 주어가 맞는 사람인지 객관식 문제에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시장, 군수, 구청장 해가지고 이게 맞는가 궁금해. 그 다음에 중간에 기간이 하나 나와. 몇 년 이내. 이게 맞는가 싶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나와. 그러니까 지문 하나 읽을 때도 초긴장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풀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진이 빠지니까. 그러면 이 10년이 나올 때 말이죠. 우리 10년짜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10년짜리.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10년 나오면 아,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10년짜리가 어디 있었지 해서 중요한 게 몇 개가 떠올라야 돼. 그 문제 풀기 좀 편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10년짜리. 여기 10년이 나와, 10년.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년짜리 혹시 머리 떠오르는 거 없어요? 10년짜리. 예. 10년짜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저대한 도시계획시설. 그래서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내 땅 사거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선생님 운을 띄우면 기억나지, 그렇죠? 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한기간 10년 이내. 이런 것도 쭉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제 이 기간을 한번 총 정리하는 또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나올 때마다 외워놔야 돼. 그리고 한 번을 갖다 정리를 해야 돼요. 가장 짧은 기간이 이틀짜리가 있어, 우리 시험 보면. 이틀. 이틀은 농지법에 나와요. 농지법 이틀. 이틀, 3일, 4일, 5일, 6일짜리 없고 7일, 8일짜리 없고 그다음 9일짜리 없고 10일짜리가 있고 14일, 14일, 15일 쭉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40년까지 이렇게 나오고 40년까지. 그래서 그거 갖다 한 번씩 외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10년 나올 때요. 우리가 건축물과 관련해서 10년은요. 하자 보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기간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구 단위 계획하니까 대규모 건축물의 하자 보수 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그러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났다는 것은요. 거의 다 아파트 같은 그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10년 지나면요. 이제 하자 보수 다 끝났죠? 그러면 건물이 노화되기 시작해요. 그때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정비구역 하면은 왠지 다음 문장이 도시개발구역과 세트가 될 것처럼 보여. 근데 도시개발구역이 나오면 안 돼. 택지개발지구예요. 예. 뒤로 넘겨주시면은 이제 30만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30만. 선생님, 공법 공부하다 보니까 30만 제곱미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요, 머릿속에, 우리가 보통 본격적인 시가지 조성 규모 330만 제곱미터야. 그럼 330만이 왜 나왔냐 그러면요. 법 만드는 사람이 자기네들은 평을 쓰지 말라 그래 놓고 지네들은 법 만들 때 평을 먼저 만들어. 100만 평 정도는 돼야겠네. 야, 신도시가 이제 100만 평 정도. 100만 평 쓰면 안 되잖아요. 330만 제곱미터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요. 이제 미니 신도시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까? 미니 신도시 30만 제곱미터는 넘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우리가 미니 신도시 같은 것을 생각할 때는 거의 다 30만을 잡아요. 예, 30만을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본격적인 시가지 조성 신도시 규모가 330만이면은 자기 생각으로는 10분의 1 하면은 33만 쓰지 않겠냐는 것이. 예? 근데 그 말은 근거가 있어요. 옛날에 33만이었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33만이었어. 예. 그러다가 사람들이 야, 미니 신도시는 다 33 하나보다 그러거든요. 33만이라고. 근데 30만으로 줄였어요. 30만. 요즘은 다 30만이에요. 그래 이것도 바로 30만입니다. 자, 1번에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해제가 됐다. 근데 면적이 30만 이상. 미니 신도시 규모인데 공원에서 해제가 됐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미니 신도시 규모인데 녹지가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됐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 미니 신도시 규모라는 것은 대규모 건축이 일어날 수 있는 규모네. 그럴 때 말하는 거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여기서 지문 나오면 틀리겠습니다만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지정하여야 한다는가 할 수 있다는가? 할 수 있다야.
의무적 지정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아까 앞에 나온 임의적 지정이에요. 지정할 수 있다야. 그러면 선생님 왜 개발 제한 구역은 30만 이상이 해제가 됐는데 왜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는 특별법이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있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법에서 만약에 의무사항을 정하게 되면 특별법과의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지정할 수 있다인가 하야 한다인가? 할 수 있다죠. 하야 한다 안 나오잖아. 왜 그런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의무사항을 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이제 틀린 지문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도시적 외의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어디다 지정할 수 있는가 해서 세 군데가 나온다고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하려는 지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도시적 외의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인데요. 그럼 우리는 또 갈등이 생겨요. 146페이지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박스에 조건이 나온다고요. 이 조건이 충족돼 있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이 조건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없어. 예. 누가 그 X 펴라 그래서 지금 이거 책에다가. 예? 예. 끝까지 듣고 해도 늦지 않아.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왜냐하면 이거는 난이도가 높다고 보는 건데, 근데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요 아주 구석진 문제가 지금까지 2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역사상 2문제.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2문제 나온 적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틀리라고 내는 거.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틀리더라도 전혀 당락엔 지장 없는 문제니까 괜찮은데 이제 그 2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이거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나온다는 확신을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만약 이게 나올 것처럼 그때 가르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만 제가 포인트를 갖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이 50% 이상이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밑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1번하고 2번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4번 나오죠. 그러면 정상적인 우리 출제위원이면요. 3번하고 4번을 갖다가 지문에 하나 넣어도 괜찮아. 이 사람은 넣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3번하고 4번은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3번 보시면은 당해 지역의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왜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그쪽으로 건물을 모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 외의 지역 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요. 우리는 이것을 난개발이라 그래요. 개별 건물들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관리지역도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단지 꼭 필요한 건물을 작게 짓게 돼 있다고요. 멀리서 바라보면 이거 난개발이거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여기가 마침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이제 여기를 갖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또 지정하는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요런 데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요 안으로 건물을 모아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 난개발이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건물을 모아 짓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도로, 전기, 수도 같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물을 모아 지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한꺼번에 모아 지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건물을 모아 짓기 위해서는요. 도로, 상하수도 같은 것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3번 요건이 중요해요. 기반 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4번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4번 항상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은요. 당연히 지문에 낼 수 있는 겁니다. 3번, 4번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왼쪽에 2번을 보시면 2번은 뭐냐면 면적이 나오는데 147페이지 첫째 줄을 보시면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오죠. 그러면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때는요. 원칙적인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을 지정해야 돼요. 원칙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원칙이. 그다음 다시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2번에 가로 1번이 있어요. 자, 가로 1번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다는 것은 대규모 주거지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규모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미니 신도시 규모. 예. 그런데 다음 요건에 해당할 때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자, 여기가 강원도예요. 강원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30만 이상은 돼야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서 건물을 모아질 수 있다 그랬더니요. 평지 30만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강원도 같은데요. 여기가 11만이 나와 이쪽이. 여기가 12만이 나와 면적이 평지가. 여기가 13만이 나오는데 어느 한 군데도 30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는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30만 되죠. 이걸 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 돼. 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합치면 30만 넘죠. 이럴 때도 한꺼번에 이것을 갖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요게 바로 동그라미 1번, 2번이에요. 동 1번 보세요. 각각 토지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총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2번은요. 그 범위 안에 국토부 장관 정하는 범위 안에 위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 도로 설치가 가능할 것. 그래야지만 강원도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거든. 가로 2번 보세요. 그러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30만이 안 돼도 더 미니 주거지가 될 수 있다.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자연 보전 권역인 경우. 우리 공부했었죠. 자연 보전 권역. 물을 버렸을 때 물이 팔당댐으로 오는 지역이에요. 팔당댐으로. 그럼 여기서는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선생님 자연 보전 권역에서는 개발 허가가 6만 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개발이야, 이게 면적이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라 그랬지. 개발 허가 받는 면적이 이게 10만 아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10만을 지정했다고 해서 거의 다 개발되는 거 아니야. 구역 지정이 10만이고. 그래서 6만 제곱미터까지만 개발할 수가 있지만 구역 지정은 10만 이상으로 해요. 거기는 계획 수립하는 대상지를 말하는 거야. 거기 다 땅 파헤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10만 이상.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2번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최소한의 주거지가 갖춰줄 수가 있어. 그러면 10만 이상만 되면 된다. 10만 이상. 예. 그걸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 지문 한두 개 넣을 수가 있고 가장 유력한 지문은 3번이나 4번이에요. 147페이지. 예, 한번 들어두시고. 그다음 우리 이제 가로 2번에 개발진흥지구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발진흥지구. 이건 여기입니다. 이쪽에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있는 거예요.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요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이쪽으로 건물을 모아서 짓고 싶어. 이럴 때는요.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만약에 여기가 주거개발진흥지구다. 그러면은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다 지정해야 되거든요. 어느 용도지역 위에 지정해야 되는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 위에다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밑줄 쳐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박스 안에 가로 1번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계획관리지역 있죠? 예. 이거 하나는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내시는 교수님이 현재 이것만 내고 계셔요. 본인도 이것만 외우시거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위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있을 때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외우세요. 그러면 나는 말하기 편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면 용량이 한계가 초과돼 버려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적게 외우고 점수를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놓고 많이 먹어야 돼. 뻥튀기지 뻥튀기. 예. 가로 3번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의 추세가 이거예요. 용도지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이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용도지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나와요. 내용은 하는 일이거든.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하는 일. 내용도 뭐 무수히 시험 많이 나왔죠.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우리는 2번하고 일단 4번을 체크해야겠죠.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거 2번하고 4번. 제가 2번, 4번 그러면은 번호만 외우시는 분이 있어. 반드시 포함시키는 거. 시험에서는 번호로 안 나와요. 2번은 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4번은 무엇인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있죠.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는데 봤더니 여기서는 업무 시설 중에 오피스텔 건축 금지다. 이렇게 용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은 구체적으로 얼마고 높이의 최고 한도 몇 층 또는 몇 층 이상 몇 층 이하 이런 식으로 다 정합니다. 2번하고 4번은 시험에 2번씩이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있어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건 아닌데 반드시 포함시키는 곳에서 틀린 지문 나오는 게 5번이에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시키는 건 아닌데 왠지 반드시 해야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틀린 지문 내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사례로 나오는 게 다시 앞으로 가서 1번이에요. 1번. 1번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거. 이거 지구 단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게 돼 있어.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거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할 수 있다야. 그러면 기출 문제 뭐가 나왔냐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예를 들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용도 지구의 변경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례로 나와 여기서는 1번에서는요. 그래서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 용도 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다. 1번은 사례로 나온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여러분 보시면 어디냐면 3번 같은 거 있잖아요. 3번에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내용 3번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우리가 이거는 보통 가로구역이라 그래요. 가로구역 그럽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가로구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로구역을 갖다가 이게 보통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해요. 어디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 자, 구획된 일단의 토지는 보통 획지라 그래. 획지. 획지라 그래 보통. 혹시 여러분들 획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어디서 나와요? 예? 학계론에서 나와요. 획지. 그래서 이 획지라는 것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 많이 쓰입니다. 획지. 그래서 이 획지를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일반 상업지역 땅이야. 일반 상업지역 땅. 일반 상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이 얼마인가? 일반 상업지역은 예? 1300이잖아. 그렇죠? 자, 그럼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도로변에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변에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어. 예. 근데 땅 면적이요. 한 50평밖에 안 된다 봐. 50평 정도밖에. 근데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야. 그러면 1300%까지만 용적률을 준다면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짓게 되는가? 어떤 형태의 건물? 빼빼로. 굴뚝 같은 건물을 져. 예. 가늘고 긴 거 있지. 가늘고 긴 거 있지. 빼빼로. 그래서 한 층에서 한 명씩 누워 자는 거야. 이렇게. 예. 이런 건물은요, 미관 되치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가 갑소유인데 한 50평이다. 그러면 용적률을 갖다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 다 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씩 자서 한 20층 정도 지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높이를 제한해. 높이 제한해. 만약에 한 5층이다, 6층이다, 한 7층에 층 제한하는 거예요. 을도 역시 보니까 한 40평 갖고 있어, 땅을. 을이 한 40평이래. 40평. 너는 한 6층밖에 못 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하고 을이 합쳐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 단위의 땅만 중요해요. 이걸 묶었어. 획지라 그래. 묶어가지고 혹시나 두 개의 필지가 하나로 묶어서 건축한다 그러면요. 일단 건폐를 적용해도요. 이제 가늘고 긴 건물이 안 나오겠지. 이랬을 때는 한 20층 짓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또 다른 필지 또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래? 그럼 4개의 필지를 더해서 지어? 그럼 한 25층 정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땅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본인 땅은 분명히 획지로 묶여 있는 가능성이 많을 거야. 그러면 자기 땅은 단독 필지로 딱 지을 때는 분명히 면적이 작았잖아. 그러면 층수가 낮게 나온다고. 그러면 옆에 땅하고 같이 지으면 높게 나오고. 어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용도 지역상 주어진 용적률을 그대로 다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다 이 지구 단위 계획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획지가 난다. 획지가. 예. 이런 획지 때문에 어떤 분이 와서 이제 물어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에서 나오는 이 획지가 보통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서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 이제 우리 그 6번이나 8번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환경하고 경관 항상 나오는 얘기야. 대규모 건축이 있으면 교통 막히겠지. 교통 나오는 거고. 8번은 대통령령에 나오는 건데 다 상세한 것들이죠. 얼마나 상세한가 보세요. 지하 또는 공중 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규모, 대문담 또는 울타리 형태나 색채. 우리 이제 그 경기도 쪽에 가면 타운하우스라고 있어요. 전원주택들 있잖아요. 옆집하고 우리 집의 담벼락이 나무로 돼 있어. 가슴 높이 정도의 나무로 돼 있어요. 왜 나무로 해놨어? 예?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담이나 울타리의 형태나 색채. 만약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 없으면 저는 벽돌을 쌓고 소주병을 깨서 꽂아놔. 예, 그렇잖아요. 예, 못한다니까 그런 짓. 예.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갑자기 어느 지역에 상가 건물의 간판들이 다 작아졌어. 전에는 그 상가 건물 벽의 색깔을 알 수가 없었어요. 틈만 나면 다 갖다 붙였으니까. 이제는 벽의 색깔이 뭔지 알 수 있겠어. 글자도 작아지고 눈도 좀 편하게 바뀌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재질 이렇게 돼 있죠.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게 막 늘어나요. 이렇게 실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장애인 주차구역. 그 다음에 에너지 및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 서식 공간의 보호 등등,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그래서 이 물과 공기의 순환에 대해서는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도 나오고요. 서울시에 이제 각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에 나오는 물과 공기의 순환에 관한 계획, 천호동 습지공원에서 걸어서 서울숲을 지나서 매봉산 생태공원 지나가가지고 남산까지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예. 한번 걸어가 보세요. 살 쭉 빠질 겁니다. 거기. 예. 걸어가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및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셀프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셀프가 안 통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봤습니다. 예. 이번에 개발 밀도와 적정한 조화는요.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대규모 건축이 일어나고요. 바로 일어난 현상, 기반 시설이 부족해져.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기반 시설 용량을 고려해서 수립해라. 이게 바로 개발 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루라는 뜻이고요. 우리 법률 규정 완화가 나와요. 완화. 자, 우리 법률 규정이 완화가 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법률 규정이 완화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국토계획법 76조, 77, 78조 이 세 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행위 제한이라 그러지. 국토계획법상 행위 제한 3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다음 우리 건축법의 조문 5개가 나와. 건축법 조문 5개. 5개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데 거기 보시면 대지안의 조경 있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있잖아요. 건축법에는 대지자로 시작하는 조문이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 그 2개는 완화가 돼.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완화가 안 돼.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은 완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라는 대지안의 공지. 요 2개는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법 조문의 제목에 대지로 시작하는 게 총 4개가 있다. 대지안에 조경을 하라는 규정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해라. 이 2개는 완화가 될 수 있다고 규정이. 그런데 요 2개는 완화가 안 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상업공업은 150, 녹지는 200제곱미터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대지 안에서는 6m 이하 범위 내에서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요 2개는 완화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지문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건축선 같은 것도 완화가 안 돼. 건축선도 완화가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주차장법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하고 부설 주차장 설치 계획서 이것도 완화된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오른쪽이 이제 참고 이거 하나 공부하셔야 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저기 보세요. 아까 여기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이유는 건물을 한꺼번에 모아 짓는 거죠. 건물 한꺼번에 모아지면 다른 지역의 난개발이 방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건물을 갖다가 모아서 지으라 그랬을 때 이 건축물 소유자들이 순순히 말을 들을까요?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때린다. 2번 뭔가 혜택을 준다. 그래서 건물 짓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혜택은 건물을 크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을 때는 건폐율 1.5배. 여기서 지으면 건폐율을 1.5배니까 150%예요. 용적률을 2배니까 200% 이하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2번 나왔었어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핵심이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이제 실효가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실효가 나옵니다. 실효가 여긴 2종류가 나오는데 실효는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실효가 나옵니다. 실효는 먼저 3년짜리가 있고요. 3년. 그 다음에 5년짜리 실효가 있어요. 이 3년짜리 실효는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어요.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구역에다가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되는 안 하잖아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없어진다. 구역 지정 없었던 일이 됩니다. 실효가 되는 거예요. 5년은 뭐냐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5년 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사업을 시행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근데 안 했어. 그러면요.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계획 수립이 없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없었던 이렇게. 그래서 3년짜리 있고 5년짜리가 있거든요. 가로에 알맞은 말 집어넣기 나온다고요. 그래서 3년짜리, 5년짜리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부 다음 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라.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웬만한 지구 단위 계획 문제 다 맞힐 수가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 보도록 하겠습니다.